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두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생방송 라이브가 아니라 녹화 형태의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아마도 언론들의 파편적인 기사를 하나씩 보면서 판단을 이제 그때그때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과연 왜냐면 공수처도 늦어지는 것 같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이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재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들의 개혁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한번 제가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제2차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라는 것을 했고요. 거기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안부 장관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각각의 그 권력기관들의 그 개혁 방향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들이 생기겠죠. 왜 검찰 개혁을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경찰 조직의 가장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나왔을까에 대한 것들이 궁금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 것은 과거에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을 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던 시스템을 바꿨더니 그 다음에는 국정원에서 국내 정치에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국정원의 요원들은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인 대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놨더니 그 과정에서 이제 유일하게 검찰은 원래 자신들이 이제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같은 흔히 말하는 권력의 경쟁자적인 집단의 권력이 자신들한테 독점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더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권이나 수사 독점권을 나누는 것에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한테 그대로 전달한다고 하면 경찰이 또 깨끗하게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된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리어 숫자 면에서 더 월등한 경찰이 더욱더 초거대 권력기관으로서 전행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이 권력을 분배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런 권력기관들의 그 개혁에 관련된 전체적인 로드맵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최초로 이것에 대한 그 로드맵을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2월 달에 그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최초로 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로드맵을 최초로 보고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검찰 개혁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경찰이나 국정원에 대한 개혁들이 쭉 현재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 검찰 개혁과 조국 대전 2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깨알 같은 광고를 한번 또 해드리고, 요거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힘당과 언론들의 공격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화답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어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할 때, 입장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이랑 나란히 입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박수를 쳤는데요. 야, 정말 대단하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지만 뭔가 결심을 하고 움직일 때는 정말 아주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고 전격적으로 하는구나. 그 언론과 국힘당의 답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추미애를 신뢰한다 라는 것을 어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제 어떤 내용들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우선 추미애 장관이 직접 브리핑한 검찰개혁에 관련된 것들은요, 검찰개혁 법령을 재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제 지금 현재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뭐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 책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한 번 더 강력하게 재천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겠다.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축소를 시키고 지금 검찰이 관행처럼 하고 있는 피사실 유출은 엄격하게 금지하겠다. 네, 법무부는 거의 검찰 출신들이 지금 와서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조국 장관 시절부터 계속 탈검찰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더더욱 더 강력하게 시행을 하겠다. 그럼 앞으로 법무부의 역할은 뭐냐? 네,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이 어제 추미애 장관의 브리핑의 핵심적인 내용의 요약입니다. 제가 또 흥미로웠던 지점은 경찰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경찰. 진영 행안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경찰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을 신설하겠다라는 발표였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어제 약간 좀 신선한 내용이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국 장관이 초안을 만들었던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브리핑에는 지방경찰 혹은 자치경찰로 경찰을 이원화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그때 제 책에도 제가 그때 좀 걱정했던 부분들은 이게 지방경찰들한테 모든 그런 수사권들이 다 각각 분산돼 버리면 흔히 말하는 지방의 토호들과 경찰들이 그런 결탁한 비리,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경찰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검찰에 관련된 거지만 고래고기 환부 수사 같은 게 다 그런 이제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경찰로 넘어올 수 있지 않냐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대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 중앙 경찰이 할 수 있는 이원화를 하는 거죠. 전국적인 어떤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서 그것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지방경찰은 흔히 발생하는 지방 내에서의 이제 행정과 치안에 대한 업무를 맡으면서 경찰 조직을 이원화하겠다는 거고 이원화한다는 것은 네, 권력의 집중을 막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나와서 또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이나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시절 때 뭔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수상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진실을 규명을 하는 TF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알리겠다라고 어제 국정원장인 박지원이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실 규명, 그리고 우리 그때 댓글 사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지금 그 댓글 사건을 셀프 감금한 사람의 여직원에 대한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지금 도리어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에 기소를 당했는데, 그리고 되게 악랄한 댓글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하겠다고 했고요. 인혁당, 세월호, 총 22개의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정원은 앞으로 법률로서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더더욱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얘기였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감탄을 한 대목은 추미애 장관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과 저쪽 국힘당의 공격을 막아준 게 있었지만 진영과 박지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진영은 과거에 한나라당의 당직을 갖고 2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그쪽 사람인데 박근혜 때 이제 능력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이런 관료로서의 그런 사람을 픽업해서 지금 어떤 안정적인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이제 업무를 맡기는 부분이나, 박지원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 때 매일매일 문모닝을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정적이었던 사람을 발탁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정치력을 발휘하는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정치 10단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편 공수처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저께 국회에서 지난번 8월 24일 날 김용민 의원, 최강욱 의원 등의 그 주관으로 발의를 해서 이제 공수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부분 발의를 했죠. 뭐 핵심적인 내용은 그 여당과 야당의 교섭단체들이 각각 2명씩 추천할 수 있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그냥 국회 추천 사인으로 바꿨다라는 게, 왜냐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야당이 맡고 있어갖고 공수처가 그 발족이 못 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각각 그 교섭단체 2곳이 하는 것을 국회 추천 사인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사 인력도 전체 65명에서 120명까지 이제 확대시켰고요. 이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그 발의에 대한 설명을 어제 김용민 의원이 했습니다. 뭐 이제 어제 설명의 다음에 이제 절차는 이제 본회의에 통과가 남았죠. 그래서 그게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은 그러니까 법사위 통과하고 국회 이제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은 그래도 뭐 연내는 공수처가 설립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백혜련 의원도 지금 또 별도의 공수처 법안 개정안을 또 냈습니다. 요 2개의 법안에 대한 차이점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다시 방송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는 그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개혁을 점점 더욱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어제 이제 9월 21일 날 벌어졌던 일인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그 검찰과 국힘당의 대답은 어떤가에 오늘 제가 뉴스를 살펴보니 검찰은 그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한 거죠. 그 표창장 압수수색만큼이나 정말 어이가 없는 압수수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국힘당의 조수진 의원 11억 지금 재산을 허위 신고해갖고 그 의원직을 잃을 지금 가능성이 되게 많은 조수진은 지금 뭐 그 서 씨가 LOL을 냈다. 휴가 기간 중에. LOL 할 수 있죠. LOL 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거를 갖고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게 기사화가 되는 게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 뭐 조수진은 옛날 채널 A 있을 때 어이없는 기사, 뭐 사람 이름 이렇게 이제 예능 프로에서나 하는 거 갖고서 이렇게 이제 뭐 그런 궁합을 쫓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황당했는데, 이거 그 재벌을 개 못 준다고 지금 국회에 와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네요. 저는 국힘당과 검찰, 언론 등 현재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이 반개혁 세력 기득권들의 저항이 계속 뭐 더더욱 극에 달아 있지만, 그것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대적인 대세이고, 그들이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봐야 국민들의 개혁을 향한 열망은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발표된 권력기관 개혁의 전략회의가 그 브리핑대로 하나하나 따박따박 잘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